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반발 매수세 속의 기관 러브콜에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여러분들 계좌도 오늘은 안녕하셨나요? 자, 계좌는 똑똑하게, 투자도 알차게 원하신다면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시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119의 또 메인 코너가 실전 투자 공략주를 또 공개해드리는 코너가 있죠. 자,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서영훈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에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 섹터 안에 모트렉스라는 종목,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놀랍게도 현재 수익률은 30%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처럼 나도 정말 헐헐 나는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종목 리뷰와 함께 또 실전 투자 공략주도 저희가 제시 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요즘 시장에서 제 종목만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너튜브,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참여 있습니다. 너튜브로는 이데일리 TV 채널을 검색하시고 생방송에 있는 채팅창에다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고요. 가장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품이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교환권을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 받고 있어요. 문자로 가장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 정보가 저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니즈가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노란톡방 참여 코드 번호 3258 누르고 입장하시면 다양한 주식에 대한 기사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사용해 보시고 현재보다 앞으로 어떻게 좀 나의 계좌가 점프되는지 그런 비법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요. 점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50분 추첨을 통해서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 렛츠 고!
자, 매일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이곳에서 풀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보면 기분 좋은 젠틀한 그분과 함께합니다.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젠틀하신 분과 함께하니까 시장도 뭔가 젠틀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 그래도 조금 큰 고민들을 내려놓을 정도의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좀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FOMC 이후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루자. 네. 왜냐하면 사실 매매를 우리가 항상 초보자분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해 합니다. 맞아요.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이런데 오히려 지금은 좀 미루는 거 역시 투자의 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좀 미뤄도 괜찮다라는 건데 그럼 오늘 시장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됐다면 어느 포인트 쪽으로 봤으면 좋았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은 했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점이 나타나줬고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매도로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 좀 보신다라면 시장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실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어제와 정반대의 흐름이거든요. 어제는 시장이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시장은 상승을 했고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계속 이런 장세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건 무엇이냐. FOMC라는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 그러니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은 뭐 1%가 올릴 거냐 이런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보고 가자라는 시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그런 좀 조심스러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좀 반등했다고 해서 큰 기회들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궁금증을 좀 풀어봤다면 이제는 진짜 제 계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댓글창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호 전문가님의 점포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워낙 탁월한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후기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찬스입니다. 자, 50분이나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딱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점프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짐한 상품과 더불어서요. 실전 투자 공략주 앞에서도 자율주행 섹터들 들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텐데 자, 어떤 종목을 또 실전 투자 공략주로 앞서서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죠. 자, 서용훈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요. 수익률이 30% 지금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자동차 섹터 전반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이 종목만 보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종목 리뷰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모트렉스는 잘 이겨냅니다. 영차 하면서 30% 현재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전문가님. 네. 괜찮다. 지금도 홀딩하자. 이런 전략 끌고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익절하자. 이렇게 볼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익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서도 한 6%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자신감이 때문에 좀 있으신 것 같나요? 아니요, 뭐 그건 아니고요. 수익은 챙겨야 내 수익이기 그쵸? 때문에 저는 약간 챙기자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 발표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저께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도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 모트렉스는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일단 좀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하게 출발했다가 좀 음봉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는 또 재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름대 상단의 저항을 맞았고 사실 6월 14일 날 이미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 좀 눌렸다 좀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재공략하는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나 어제 오늘 시간에서 좀 상승세가 이었으니까 아직 뭐 일부 매도 못하신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자율주행 테마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바닥권에서 또 이제 꿈틀꿈틀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저는 자율주행 섹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보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던 것에서 레벨 3에서 4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 레벨로 넘어갈 때 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차 센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준인데 앞으로의 자율주행은 이제 도로에 이제 센서가 달려서 그것을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교통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자율 택시라든가 무인 택시라든가 무인 버스 이런 얘기까지 이번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고가 토목 사업 같은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율주행 섹터들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섹터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서 모트렉스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좋을 때 익절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시간에서도 흐름 좋으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 종목처럼 좀 내 종목도 비상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비결을 통해서 매매를 좀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그놈의 FOMC 너무 시장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전략, 그 종목에 대한 대응책은 저희가 세워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는 분들 선물도 드릴 거고요. 너튜브는 저희 소통하면서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큼은 오르는 건 좋지만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올라도 고민이고 내려도 고민이시죠. 저희가 현명한 대응책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문자 사연부터 먼저 봐도록 하겠습니다. 1410님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팜스토리입니다. 2,750원이 현재 매수가고요. 비중 20%. 서용훈 전문가님 계속 내려가서 너무 답답해요.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 애석하게도 살짝은 오르긴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이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곡물 관련주들이 다 같이 빠지면 그나마 난데 네. 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시세를 한번 보여준 종목
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왜냐하면 곡물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배합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고조되면서 강조됐던 종목 섹터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좀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 시세가 그리 길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푸틴의 입지가 상당히 좀 좋지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끝물에 좀 발악하는 느낌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곡물 가격은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좀 약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손절해야 돼요라는 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좀 편승해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작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0억이었는데 올해 이미 상반기에서 이미 작년 매출액을 영업이익을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고 좀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청산 가치가 1,8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면 정말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뭐 6,000원짜리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팜스토리는 생각보다 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1년여 동안 매집세가 이어지고 3배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 그전에는 뭐 1,100원대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못 되면 다시 1,100원대 구경할 거예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의 실적과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2,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최근에 좀 시세도 들어온 거 보면 사실 이 시세를 가지고 물량 털기였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기 위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도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2,000원에서 2,500원 사리 언저리에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상승시켰던 좀 물량들의 손바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좀 기다렸다가 수익권에서 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수익권도 뭐 도전은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3,000원 이상권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 그리고 팜스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부분들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지만 또 슈팅이 나올 땐 강하게 좀 나와주는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뭐 시총이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세력주 성격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좀 시세가 들어오면 적어도 매수가 이상권은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당장 팔기보다는 좀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2,000원이 깨진다? 그때는 좀 손절매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그래도 계속 유지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는 3288번님 사연 볼게요. 금강철강 들고 계시네요. 11,000원, 지금 1,100원, 지금 매수가 10% 비중. 시외에 내려서 걱정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또 금강 가격, 그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굉장히 철강주들이 좋았는데 금강철강도 그중 하나입니다. 22%나 급등세. 그래서 살짝은 지금 손실권에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이게 오늘만의 좀 테마로 강하게 올라탄 모멘텀인 건지 지금 시외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내일은 좀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시간에서 뭐 1.16% 하락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될 수 있죠.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금 문자를 듣고 손실이잖아요. 급락을 하나라는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네. 올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강철강뿐만 아니라 최근 철강주들이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강 가격의 급등 때문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건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인지 아세요? 포스코가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 지연이 돼서 이게 낙수 효과로 반사이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복구나 아니면 또 신식으로 좀 바꾸는 데 있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슈가 좀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만약에 오늘 뭐 쉽게 말해서 상따라고 불리우죠. 네. 지금 매수가가 1,100원이시면 혹시나 그러지 않으셨나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1,200원이거든요. 혹시나 그 자리에 사셔서 불안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실적은 뭐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테마를 탔잖아요. 이런 테마를 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가가 9%였고 종가가 1.6%, 13%에서 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2%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다음 날까지 더하면 24%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오늘 22%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조정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종가 매수했다가 내일 갭 넘어가서 11,000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하셨다라면 이거는 조금 아쉬운 공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로스컷을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8,800원짜리 그 자리를 로스컷을 좀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시세는 또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복불복 성향이 있죠. 복불복이다. 근데 철강 테마주들의 이슈는 전 아직 남아 있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그죠? 주가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끌어올려놨다라는 거 그리고 윗꼬리가 크게 달지 않았다라는 것은 갭으로 좀 떨어져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발 매수세들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 즉 여기서 매수대로 온 물량들이 뭐 다 팔아치웠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흔들림 진폭이 종목 자체 성격에 따라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견딜 수 있는 건지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기 때문에 저는 로스컷만 딱 잡고 상승권 또 수익 실현하는 관점, 조정신 다시 또 공략하는 이런 좀 박스권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강철강 뭐 그래도 앞으로 좀 내일까지 좋을 것 같다. 박스권 매매 잘하셔서 수익 좀 극대화 전략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금강철강에 대해 얘기 드렸고요. 1410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려야겠죠? 그리고 3288님은 커피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예요. 두 분은 샵 3772로 당첨됐습니다. 라고 저희 문자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내내 제가 또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님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사용해 보셨던 네. 분들의 좀 후기가 있었을까요? 뭐 모트렉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모트렉스를 제가 가격을 적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진행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주 이번 주는 네. 요 사이 제가 지난주 방송 나오기 전부터 그 사이에 모트렉스 하나여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쵸, 30%니까. 네.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도 좀 그렇게 부러움의 마음은 이제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점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50분, 뭐 5명 아닙니다. 50분이나 저희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니까 넉넉하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사연도 많이 봐드려야겠네요. 와, 우리 뭐 태연님도 계시고 의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많은 분들 오셨네요. 자, 그 사연 중에서 우리 태연님 사연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16만 원 매수가 30% 비중. 추매 없이 계속 갈 예정입니다. 와우. 네, 넷마블과 함께 점점 잡주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상담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추매 없이 그냥 쭉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일념을 갖고 계신데 주가가 계속 밀려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신데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같은 경우는 퍼시픽 패키지 지분 60%를 5타종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에서 너무 화장품주가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분께서는 계속 추매 없이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황제주로서 불리우던 종목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너무나도 잘 나갔던 기업인데 좀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성장을 딛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근데 그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다 보따리로 싸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과 함께 성장을 맞죠.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회장인 서경배 회장이 우리나라 뭐 5대 부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초라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초라하다. 네, 일단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뭐 반토막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고가 30만 원에서 지금 11만 2천 원까지 떨어진 게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화장품 업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끊임없이 필수 소비재로 그쵸.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앵커님도 화장품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쓰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화장을 안 하고 다닐 수가 없는 시기가 왔고. 저는 특히나 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네. 요새 남자도 사실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도 하셨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안 하신 안 거예요? 했는데 네. 해야죠. 너무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진짜 최악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후년 정도부터는 매출이 조금 회복을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아마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 절대 더 살 생각은 없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다려 보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냐라는 걸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리 좀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2011년, 12년도, 그러니까 작년, 아니 10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기업이고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물이나 코인과는 다르게 본연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단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홀딩을 해볼 만한 지금 가격에서 파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좀 매수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힘내서 좀 들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훈님 뭐 지금 자리 좀 그래도 견뎌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뭐 냉방불처럼 될 것 같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가면은 다양한 주식에 대한 기사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가까이 스캔해 주시면 325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공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살펴보시죠.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주식의 매매 기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 문자와 또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략과 더불어서 선물 드릴 거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지금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검색창 채팅창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 얘기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9620님 사연 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들고 있어요. 15,450원이 매수가 20% 지금 비중입니다. 진단을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푸른저축은행 지금 소폭의 손실권에는 있지만 일봉 차트 보면 저점 높이고 오늘 최고는 16,7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워낙 또 금리 인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푸른저축은행 전문가님, 네. 이런 스텝을 좀 쭉쭉 밟아간다면 그래도 본전가까지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저는 본전이 오면 빨리 팔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좀 약간 보수적인 전략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요? 네. 너무 좀 보수적인가요? 그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손실은 적게, 네. 수익은 크게.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량으로 내가 정말 처음 상승권에 쫓아갔는데 수익이 크게 나고 있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실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높이 쫓아갔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마 이런 논리로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FOMC 회의가 발표가 될 텐데 금리 인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미 주가도 주가가 그렇고요. 반영을 했잖아요. 그걸. 저는 8,2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이미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냐? 저는 그러진 않다고 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야죠. 실적 기대. 근데 안 올랐거든요. 금융지주사들은. 그러니까 그거 왜 안 올라갔냐?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좀 가벼워서 좀 그렇죠. 괜찮은 가벼우니까 거예요? 시세의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형성이 된 거죠. 우리가 봐야 금리 되는군요. 인상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 이렇게 봐요. FOMC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1% 금리를 올렸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시세는 있을 수 있지 있을 않을까. 수 있다. 그렇지만 기회는 만약에 있네요. 우리가 이미 다 예상하는 대로 75bp 인상했다? 저는 오히려 FOMC 이후부터는 경기 민감 주제 더 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뉴스가 반영이 됐고 우리가 너도 나도 내일 모레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주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끝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저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주가가 처음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요. 쫙 끌어올렸다 12시 기점으로 그대로 꺾여 내려왔어요. 이게 분봉이거든요. 그게 결국엔 저는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헤드앤숄더형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일 당장 좀 어느 정도 본전까지 오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그쵸. 현명한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마이너스 10%에서 고가 4%까지 하루에 14%의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는 안 올라갔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올라갔을 때 팔면 다행인데 그쵸.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제가 거봐 왜 가는데 왜 그거를 팔려고 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됐고 좀 늦게 접근이 됐기 때문에 전 다행히 좀 팔고 나오시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죠. 저가 자리 14,300원짜리가 이탈을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쏟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격 매수 물량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확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로스컷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 비중도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비중은 조금 많다. 좀 너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 것 아니요, 같아서 아니요. 죄송한 생각이 괜찮습니다. 드는데 또 그래도 투자 네. 판단은 또 우리 투자자분이 하시니까요. 전문가님 의견을 참고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네, 시장이 또 많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본전 오면 좀 매도하자 이런 피드백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5466번님 사연 볼게요. 안녕하세요. 에이스테크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 60% 보유 중입니다. 2745원 지금 매수가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어렵네요. 맞아요. 5G 관련주가 어려워요. 지금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에이스테크 그래도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비중 꽤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5G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RFHIC라든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시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에이스테크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계속 반등 없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에이스테크의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가장 리스크 큰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돼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 전에는
유동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테마가 형성되면 모든 종목이 다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딱 가는 종목만 막 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뒷받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세가 좀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수가에서 무조건 기다려 보시죠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전저점을 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너무 과도한 하락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테크가 5G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힘이 없어서 이게 과연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진다는 전제로 좀 본다라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10,000원짜리를 좀 기다렸다가 비중이 많으시니까 좀 일부는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반등권 이용해서 무조건 2만 원을 홀딩해서 60%의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서 조금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다른 그쵸. 섹터로 좀 대응을 하셨다가 거기서 조금 수익을 좀 보신 다음에 이 종목을 다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다시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상태와 비중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일단은 바닥을 좀 다져가기를 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10,000원짜리를 좀 기다려서 일부 좀 매도해서 반복 매매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거 조금 저도 좀 어렵네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이 많으니까 1차적으로는 절반 좀 매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시는 걸로 단기적인 전략 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많이 필요하실 텐데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면서 응원해 드려야겠죠. 9620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5466번님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달 내로 커피 쿠폰 그리고 햄버거 세트 교환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장기 플랜 때문에 고민 많으셔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민인데 하시는 분들은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거 사용해 보시면서 플랜 한번 다시 짜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그 전에 우리 노란 톡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네요. 아들의 부흥님, 저번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넥스트집입니다. 13,000원이 매수가고요. 10% 비중. 없어질 주식이면 아니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혹시 물타기도 가능할까요? 서 전문가님, 주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없어질 주식만 아니면 나는 이거 가져갈 거다. 워낙 또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7월에 지금 신입생입니다. 주가를 보면 또 오름세 오늘 3% 강세였긴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회사네요.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를 지금 매수를 하신 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일단 이 종목 없어지진 않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요. 상장을 하자마자 없어지는 경우는 뭐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없어질 종목은 아닌데 없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또 그렇게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던데 네. 이제 단지 아쉬운 거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개월, 3개월, 6개월. 근데 지금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고 그쵸. 지금 3개월 차의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1억 4천만 주.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죠. 하루에 지금 거래량이 3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날 3개월 차에 1억 4천만 주 풀리고 6개월 차에 9,200만 주가 풀려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확약된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3억 6천 주인데 그중에 절반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죠. 무거울 수밖에 없는 돼야 되네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단 이 종목이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ADAS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이제 그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그 성능입니다. 그것을 생산하고 납품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때 자율주행 섹터는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섹터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투자로서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저는 이렇게 봐요. 모멘텀이 좋고 괜찮은 종목이라면 한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 보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럴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치는 있다. 네. 단지 이제 그래도 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를 좀 보고 접근하실 수 있는 또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봐서 시청자님들이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저는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딩하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또 보유해서 물량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부엉님 참고해 주시면서 홀딩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유정님 사연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대한전선 들고 계시네요. 1,915원 20% 비중.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전선주들은 그때 예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종목들 중에 하나죠. 네, 대한전선도 예전에 한 4월 달에 말씀해 저희가 주셨던. 추천주로서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조금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그래도 과거에 관심을 갖고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공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생각보다 시가총이 큰 종목이에요.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이 돼서 대형주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매수가가 1,900원이시면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실적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사실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인수하고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를 좀 하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종목이 한때는 또 저 원전 관련된 소형 원전 관련된 섹터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원전주들이 큰 재미는 좀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 1,500원 선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좀 등락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적어도 매수가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관점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떨어진 점이 아무래도 멘탈에 케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효정님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밤 11시 주식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시장 속에서도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수익률 올려줄 그 확실한 주식 매매 기술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홀로 수익 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투자 정말 외롭네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면서 혼자 할 때보단 낫더라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앞서 모트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거의 30%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전 투자주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괜찮게 볼 만한 우리 실전 투자 공략주가 있을까요? 좀 모트렉스랑은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기초적인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네, LG 이노텍입니다.
진짜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대형주라 좀 부담은 됐어요. 근데 있어요. 시장이 워낙 이러니까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슈가 좋고. 그런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은 카메라 센서 쪽이나 광학 솔루션 쪽 이쪽에 대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전장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생산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광학 솔루션 쪽으로 이제 사업 매출이 좀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게 아이폰 부품주라고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저께 애플이 또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애플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애플의 실적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성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주가랑 실적이랑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간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빅테크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좀 분위기는 또 언제 그랬냐 또 바뀌거든요. 이게 계속 만년 금리 인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모아가기. 저는 애플은 지금도 사도 될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폰 14 이번에 출시했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제 주변에서 뜨겁더라고요. 뜨겁나요? 네. 그죠. 디자인과 노치가 없어진 것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프로로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앵커님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중국에서 아이폰 14 예약 판매를 했는데 10분 만에 프로가 다 완판이 됐어요. 근데 프로가 지금 프로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도 네. 일반인데 프로 사용자가 지금 한 60% 된다고 합니다. 네, 맞네요. 일반이 40%고 저는 대부분 일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70%까지 더 늘어날 거란 예상을 합니다. 이번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퍽스콘에다가 아이폰 14 일반 라인을 없애고 그다음에 프로 라인으로 변경을 해라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만큼 프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프로가 이제 일반과 차이점은 카메라의 차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의 가장 수혜주는 LG노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 또 대장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노텍의 성장성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LG노텍이 특히나 매출에서 아이폰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화면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올해는 거의 박스권이었어요. 네, 올해는 박스권이었고 물론 신고가가 갱신이 됐지만 갱신 이후에는 이렇게 수렴 자리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단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4만 5천 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되 이 종목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한 번에 덜컥 사지 마시고 분할로. 올해 연말까지 한번 모아가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차 목표가는 38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뭐 추가 상승도 노려볼 만하고 손절가 32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만 원까지. 네. 애플의 신제품의 낙수 효과를 받을 건 바로 LG 이노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매수가 34만 5천 원 이하, 목표가 38만 원, 손절가 32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또 수요일입니다. 어떤 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대응하면 참 좋을런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건 FOMC가 일단 기다려 그렇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LG노텍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일 당장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서히 FOMC 좀 보면서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매매하지 말아라는 게 좀 웃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최선의 방법이니까 네,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언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달라요.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 지금의 바로 매수, 뭐 보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할 매수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라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큰 이슈와 변수들 정리해 보고 나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점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문가님, 네. 도대체 점프가 뭡니까? 우리 수익률을 점프시켜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점프라고 지어봤는데요. 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물론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소극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점프 매매 전략을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FOMC 회의는 목요일이면 결국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신청해 보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시장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직장인분들 HTS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메시지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또 재밌는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다리 좀 두들겨 보시고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통해서 여러분들 방패막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 점포 두 글자 남겨주시면 50분 저희 선물로 드릴 거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주식 기사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참여 코드 번호 325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또 서영호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젠틀맨 서영호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프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